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압박을 넣어서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종전에 합의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전쟁에 가장 크게 이득을 본 나라는 중국이에요. 미국이 현재 중국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친해지는 게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중국이 러시아가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중국 군인들이 지금 거기서 옵저버로 참여도 하고 전투원으로도 참여를 해서 전투 경험을 지금 쌓고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상황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을 들어갔었는데 거기는 러시아 이제 국경이었는데 대부분이 러시아 손에 다시 탈환이 됐어요. 그래서 일부 지역이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다 탈환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탈환이 됐지만 탈환된 지역을 좀 더 공고히 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북한군이 투입이 돼 있어서 그런 재편성하고 재구축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뭐 미국 중재 중국도 나서고 있는데 중재에 의해서 평화 협상이 되다 말다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싸우려고 하는데 지금 뭐 워낙 그 전선이 교착이 돼 있어서 주로 드론이나 미사일 이런 걸로 상호 기간 시설들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 우크라이나 인민들의 삶이 아주 불안하고 사는 게 아주 괴로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 그 2차 세계대전을 이긴 날, 전승절, 그걸 계기로 해서 푸틴이 일방적으로 그 휴전을 선언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과연 그 전승절 행사 때 우크라이나가 그 행사를 방해할 건가 하는 거는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 여러 나라에서 높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다치거나 그러면 결국 우크라이나한테도 좋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나 군사적으로 봐서는 거의 공격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여간 휴전이 임박했으니까 보다 유리한 입장을 취하려고 서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하루면 된다고 했지만 6개월 이상 걸릴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3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3개월 이내에 휴전이 합의가 된다?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 우크라이나 내부 분위기와 휴전 합의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휴전이나 종전이나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휴전을 해서 임시적으로 적대 행위를 중지했다가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종전의 상태로 오는 평화의 상태로 오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가 원하는 거는 현재 점령지는 자기네가 갖겠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절대로 나토에 가입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영원한 일종의 중립지대가 돼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제재라든지 이런 걸 다 풀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깡패가 남의 집 들어가서 물건 다 훔친 다음에 이건 내 거다라고 선언해달라 뭐 이러는 건데 뭐 그러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뺏긴 땅을 절대로 돌려줄 수 없다. 나토에 우리가 가입하든 말든 니네는 상관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된다. 국제사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걸 이제 세부 항으로 다 들어가기 시작하면 국제사회가 이런 거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는 결국은 나토에 가입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평화유지군이 와야 된다는 건데 과연 그럼 누가 올 거냐. 독일이 보내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절대로 안 가겠다고 그랬고 미국은 광물 협정을 통해서 미국 돈이 들어가니까 러시아가 또 전쟁을 일으키면 미국을 공격하는 거와 마찬가지다라고는 했지만 우크라이나 땅에 미군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미군을 거기 갖다 놓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등등 세항까지 하고 그다음에 특히 또 포로 문제. 가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가기 싫은 사람은 보내면 안 되는데 과거에는 보냈거든요. 전부. 돌아가면은 다 또 역적이다 뭐다 해가지고 비참한 종말을 겪게 돼요. 또 우리는 2명의 우리 북한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 이제 해결하고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다 해결될 때, 종전이 될 때까지는 일단 휴전하는 게 중요한데 휴전조차도 지금 하는 게 쉽지가 않은 상태죠.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우크라이나를 압박을 넣어서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빨리 합의를 하고 종전에 합의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전쟁에 가장 크게 이득을 본 나라는 중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현재 중국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친해지는 게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중국이 러시아가 그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전투 식량을 비롯해서 뭐 군복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 주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은 중국 군인들이 지금 거기서 옵저버로 참여도 하고 전투원으로도 참여를 해서 전투 경험을 지금 쌓고 있는 걸로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최대 수혜자인데 미국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을 지금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이 전쟁을 끝내고 그런 관계를 좀 약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큰 그림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 끝내고 싶은데 빡지르고 뭐 한다고 그래서 안 되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도 경제적인 조치나 이런 걸로 해서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을 내림으로써 압박을 가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푸틴도 그렇고 러시아 사람들도 그렇고 이 고통을 참는 능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그렇게 쉽지가 않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왔다고 저는 봅니다. 5월 9일 전승절이 러우 전쟁에 미치는 영향과 푸틴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승절이라는 거는 나치 독일에 승리한 거기 때문에 의미 자체는 뭐 이게 공산국가가 민주국가를 타도한 날이 아니라 파시스트 국가를, 소련을 비롯해서 연합군, 미국과 영국 여러 나라들이 해서 이긴 날이니까 의미 자체가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하진 않지만, 거기에 지금 국가 수반들이 참여함으로써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지지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좋게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마치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것은 뭐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가 푸틴이 일으킨 전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니까 마치 전쟁을 일으킨 푸틴,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옹호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러시아가 북한군 참전을 부인해 오다가 최근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전한 거를 시인한 정도가 아니라 대대적인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러시아와 북한, 북러 관계가 돈독해졌음을 대내외적으로 공표를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크루스크 지역에서 선전을 한 것도 이해가 되고,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마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그런 외교적인 관계, 군사적인 관계를 과시할 수 있는 때가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자기네 병력이 500명인지 600명인지 죽었고, 또 그보다도 훨씬 3배, 4배가량이 부상을 당해서 쩔룩거리고 지금 돌아갔는데, 이게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전비도 만들고 북한에다가 이 부상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케어도 하겠죠. 돈도 꽤 번 것 같아요. 그래서 돈도 벌었고 식량도 받았고 연료도 받았고 군사 기술도 받았고 경험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전후 복구 사업에 북한이 또 관여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 간에 다리도 새로 만든답니다. 교육을 그만큼 할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등등으로 봤을 때 북한과 러시아, 김정은과 푸틴의 관계가 이번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거기서 일단락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될 그런 징조들이 보여서 우리한테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러우 전쟁을 계기로 한 국제사회의 관계성 변화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북중러 관계를 보면 러시아하고 북한이 가까워지니까 중국의 입지가 조금 축소가 되거나, 또는 오히려 중국이 북한을 더 잘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속으로는 불편하겠죠. 그래서 삼각관계의 측면에서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우리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데, 일본하고 우리 3개국이 북중러에 대해서 대립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면은 효율적인데, 사실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어요. 지금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본에 탄약이 많이 가 있어요. 그다음에 북한이 맨날 일본 위협하지 않습니까? 왜 위협하는지 아세요?
6.25 때도 미국 폭격기가 일본 기지에서 떠가지고 북한을 폭격을 했어요. 앞으로 한반도에 무슨 일이 나면 또다시 일본에 있는 기지에서 미군 전투기가 떠가지고 북한을 폭격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일본에 있는 기지는 우리나라를 방어하는 데 쓰이는 기지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일반 서민들은. 그래서 그 일반 서민들한테 왜 우리나라 땅에서 전투기가 떠서 한국을 보호해야 되느냐 이런 걸 지금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일본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이게 관심 갖기 시작하면 아마 굉장한 이슈가 될 겁니다. 어찌됐건 한미 같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하는 거는 북중러가 하는 거하고는 또 틀리는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일본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한국도 노력을 해야 되고 미국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 관계가 돈독해지고 또 중국이 거기에서 역할을 하는 이러한 도전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일본을 미국만 갖고는 안 되고 일본까지도 끌어들여서 이러한 큰 위협에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